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일단은 현재 시간 17시 30분이 좀 안 됐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아쉽게도 뭐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오늘 윗꼬리가 단 양봉 캔들로 마감은 됐어요. 다만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되지는 못했다. 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앞전에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제가 감히 좀 예언을 했었죠. 12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강해지고는 있죠. 요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12월 11일 날 이전에 다시 상방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요 방향성이 다시 바뀌는 날이 바로 요 날이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워낙 강력한 내용이 나온다라면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좀 짚어드릴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공매도 같은 경우도 11월 24일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공매도 지금 4위에 랭크돼 있어요. 진짜 공매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4위라고 해서 실제로 삼성전자 공매도가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기 때문에 간혹 이런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공매도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 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최근에 다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요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지만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매도 금지하자.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써주시면 제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장에서 어찌됐건 나스닥 흐름이 좋았죠. 그 중심에는 바로 구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이제 워런 버핏이 6조를 베팅했다라고 하죠. 워런 버핏이 알파벳의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베팅을 했다? 요것도 호재인데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죠. 구글에서 만든 이 제미나이라는 이 AI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하죠. 이번에 챗 GPT보다도 더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주가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줬어요. 실제로 샘 올트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제미나이 3.0은 이제는 오픈 AI인 챗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만큼 제미나이 잘 나왔다는 얘기인데 저도 최근까지는 GPT를 사용하긴 했는데 요걸 한번 써보려고는 해요. 한번 저도 써보고 제미나이가 좀 어떤지 또 내용도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이 알파벳이 주가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워런 버핏이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알파벳은 지금 매수는 안 했는데 한번 조금 눌리면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 내용도 나왔죠. 이제 파월과 이견 없는 이제 샘 프란 연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하 지지한다. 물론 이 사람은 이번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투표를요, 총 12명이 하죠. 이 중에 기존의 연준 이사인 7명은 투표권이 늘 고정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뉴욕 연은 총재, 이 사람도 고정이고, 나머지 이제 4명,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기타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날 이 뉴욕의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이 또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권은 없지만 이 샘프란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 이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죠. 83%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하루 만에 또 16%가 올라갔죠. 이거 진짜 웃긴 게 저번 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이거 30% 미치었죠. 이 변화 없음, 동결에 대한 방향성을 대략 한 70%까지 봤었는데 이거 한 5일 사이에 이게 또 역전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또 인하한다라고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금리 동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스닥은 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FOMC의 방향성이 결국 정해져야 된다. 그 일자는 12월 11일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정을 보시게 되면요. 12월 11일 새벽 3시에 FOMC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날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동결이냐 아니면 인하냐 결정이 되는데 11월 11일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 이날이 무슨 날이죠? 예,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자, 이거 외워두셔야 좋습니다. 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 파생 상품 만기일이 매월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선물은요. 매달 있는 게 아니라 얘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4번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일자가 바로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옵션은 매달 있잖아요. 그래서 3, 6, 9, 12 이번에 이런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이 파생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정하는 날이에요. 갖고 있던 걸 모두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혹은 옵션 만기일에 마지막 동시 호가 때 있잖아요. 3시 30분. 요 시간에 동시 호가 갭 상승과 갭 하락이 굉장히 심한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선물 옵션이 만기되는 날이다 보니까 모두 포지션을 청산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일어나든 갭 하락이 일어나든 이날에는 파생으로 인한 현물에 영향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보통 다음 날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라면 선물 옵션 만기일 일자는 알아두자.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죠. 자, 일단은 선물에 대한 외국인 포지션을 보세요.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하방 포지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가 더 많죠. 그 말은 여전히 매도 쪽에 가까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콜옵션을 볼까요? 콜옵션은 뭐죠? 이거 역시도 상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의 매수가 양전이 된다라면 상방에 베팅인 건데 얘는 매도만 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얘도 매도 쪽이에요. 자, 풋옵션. 얘가 플러스로 찍힌다라는 거는 상방이 아닌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풋옵션. 하방에 베팅하는 건데 하방에 베팅하는 게 지금 외국인이 양전돼 있죠. 그러면 선물, 콜옵션, 풋옵션 모두 하방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는 그 날짜가 바로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날을 기점으로 결국 금리 인하를 하든 동결하든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내년에는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왜? 트럼프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달이었나 6월 달쯤에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러면 후임자가 결정이 될 거예요. 후임자는 당연히 트럼프 사람이 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줬죠.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 55% 갈 동안 코스피도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증시가 과열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조정되는 구간이 나온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구간이 나온 거예요. 자,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열이 된다라면 그 구간을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코스피 차트도 지금 쌍봉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컨대 12월 11일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재미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플러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여전히 방향은 우상향이 맞습니다. 다만 증시가 올라가는 그 구간 동안 요런 구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지금 그 구간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를 우리는 알고 있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요 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고요. 자, 이런 게 다 계속 나오죠. 마이크론 역시도 26년 HB의 완판 초읽기 3사 내년 물량 다 나갔다. 자, 마이크론 좋은 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마이크론도 좋다라는 건 삼성전자도 좋다라는 얘기죠. 모든 HMM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26년에 대한 물량이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마이크론이 가장 영향력이 적다라고 보는데 그 마이크론조차도 완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26년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라든지 삼성전자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다만 거시적인 관점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이 안 좋았던 거고, 제가 정확하게 일자까지 찝어드렸죠. 12월 11일. 물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부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어찌됐건 지금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검색순위 상위를 보시게 되면요, 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장세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왜 가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 점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4연속 점상이고, 얘도 상한가요? 실질적으로 5연상이죠. 근데 얘가 가는 이유가 사실 요거예요.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여기에 천일고속이 땅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5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날뛸 때는요, 보통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중장기적인 포트고, 그렇다면 우리가 테마에 한번 올라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테마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라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도 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종목은 바로 무상증자 관련 종목이에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 330% 갔거든요. 점상 얘도 3연속 점상 갔죠. 근데 단순하게 제가 텔콘 RF 제약이 무상증자 했습니다 라고 해서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상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테마로 번지는 상황이 오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예상 수익률 500% 기본 깔고 가는 종목이에요. 왜 이런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무상증자하고 얘도 150% 정도 갔어요. TNX 로보틱스 얘도 100%는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G2G 바이오도 100% 갔어요. 기본 100%죠. 근데 이게 테마로 실제로 번지게 되면요, 과거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HLB 바이오스텝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어요. 뭘로? 무상증자로 갔습니다. 얼마나 갔냐? 저점 대비 1300% 갔어요. 테마로 가면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공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본 100%는 가죠. 그런데 테마로 간다라면 진짜 1000%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번다, 그리고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도 가능한 거고요. 돈을 잘 번다라는 거는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얘는 사실 대기업 치고 얼마 안 되죠. 한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자면요, 얘는 대략 한 7000% 넘죠. 7200%. 현대차 유보율 7200%. 사실 나쁘지 않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한 13배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실제로 유보율로 보시게 되면요, 75,000%. 진짜 말도 안 되죠.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예요. 근데 얘는 75,000%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 유보율이 7만 %예요. 마음만 먹으면요,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2000% 가죠. 2000%. 제가 이렇게 과하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유보율이 7만 %라는 걸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우리는 5대1은 예상할 수 있다. 자, 5대1 예상된다라면 예상 수익률이 500%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과거에 테마 종목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했죠.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테마가 뭔가 강하게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500%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베팅할 만하죠. 삼성전자 매도하시고요. 진입하시죠. 라고는 말씀 안 드리죠.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 사이클이 이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은 소액은 매수해 볼 만하죠.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요거 수익 낸 거 삼성전자 최근 흐름 안 좋을 때 비중 늘리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1년 동안 묻어두시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리죠. 얘 보세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합니다. 점상 상한가 6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정말 우스갯소리로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테마 종목에 편승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도 꼭 진입해 보시고 대박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오늘이 11월 25일이죠. 정규장은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 시간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11월 26일이죠. 26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게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거 보세요.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못 잡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잡죠. 요때 진입하신 분들은 뭐 요거 먹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여기에 진입하죠. 그래서 이런 음봉을 두드려 맞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러지 말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수익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요런 흐름도 나올 수 있죠. 왜? 테마 장세가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500%를 생각하고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거 문자로 남기시는데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신 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걱정하실 만한 링크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자동으로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공매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좀 걱정하세요. 아직 오늘 공매도 현황은 지금 나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일 기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4위에 랭크되어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매 비중을 보세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1%가 안 되죠. 나머지 종목들은 5%, 6%, 9%, 11%, 최소 5%는 다 깔고 가죠. 삼성전자가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거죠. 거래량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절대량으로만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1%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그나마 높은 게 3% 정도 되는데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기준을요 4%로 보시면 돼요. 이 4% 이상이 한 3, 4일 연속으로 찍힌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5% 이상에서 6% 된 물량이 계속해서 찍힌다. 이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솔루션이라는 하나그룹의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얘 보세요. 얘 지금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이때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계속해서 매매 비중, 공매도 매매 비중이 막 22%도 뜨고요. 11%, 거의 20%에 가까운 애들이 계속 찍히죠. 얘는 실제로 2분기 때도 어닝 쇼크가 나왔다 보니까 급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자, 이게 하나솔루션의 대차 잔고 그래프거든요. 보세요. 요때. 자, 이때 대략 한 800만 주 정도 됐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대차 잔고 수량이 1000만 주가 늘어나죠.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자, 이럴 때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요때예요. 2분기 어닝 쇼크 나오자마자 이날부터 강한 공매도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비중이 크게 나온다라면 이건 진짜 공매도 세력이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 대차 잔고 한번 봐볼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대차 잔고 어쨌든 우상향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이 언제죠? 5월달부터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차 잔고는 스물스물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대차 잔고 수량으로 봤을 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강한 수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7,500만 주에서 8,500만 주 정도 된 건데 사실 비율로 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공매도를 의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지, 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 수량을 1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 박스 구간이에요. 크게 의미 있는 대차 잔고 수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행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요, 삼성전자 간혹 뭐 어떤 유튜브들은 공매도 이거 순위를 보면서 삼성전자 지금 공매도 순위 지금 4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요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라면은 공매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준을 제가 정해드렸어요. 매매 비중이 4% 이상 연속된 매매 비중이 보인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시고요. 5% 혹은 6% 이상 계속해서 찍힌다. 이러면 진짜 공매도가 개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런 매매 비중을 봤을 때는 현재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다. 다만 지금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이 미국의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시장이 안정화되는 일자를 제가 언제라 그랬죠? 12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건 삼성전자 역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구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되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건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자주 보여드리죠. 결국 디램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많이들 체감을 못 하세요. 왜? 사실 개인이 이런 디램을 구매할 일이 거의 없죠. 사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 DDR5 16기가 실제로 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디램이거든요. 이 가격 추이를 보세요. 지금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게 보이시죠? 심지어 이 9월 중순 때까지만 해도 가격 최저가가 7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죠? 20만 원 넘어요. 불과 이 2달이라는 사이 동안 대략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고,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마이크론 역시도 HBM이 거의 완판이라고 합니다. 언제? 26년 물량이. 26년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완판이다. 당연히 4분기 매출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어요. 12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플러스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모멘텀이다. 4분기 실적 무조건 좋습니다. 어닝 서퍼레이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걸로 다시 한번 주가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 흔들리지 않게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